2027년까지도 이 쇼티지 국면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또 SK하이닉스는 계속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네, 젠슨왕이 언급한 수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중축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 실적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젠슨왕 CEO가 말한 수조 달러의 인프라의 어떤 핵심은 결국에는 베라 루빈 같은 차세대 GPU 아닐까 싶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HBM4죠. 일반 D램의 가격보다 5배에서 한 10배가량 비싼 HBM 3E를 넘어서 삼성이 밝혔던 2월 달에 엔비디아 쪽에서의 양산, HBM4는 사실 부르는 게 값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현재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올해 2026년 영업이익을 약간 100조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0조까지 반도체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 이러다 보니까 두 기업을 합쳐서 영업이익이 한 250조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 정말 jet팟을 터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적자의 늪을 헤맸었던 낸드 사업부거든요. 이제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또는 SK하이닉스 쪽에서의 현금 인출기로 변했죠. 특히나 이제 고용량 128TB의 S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SSD 시장을 사실은 대한민국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고 또 가격도 한 2분기 만에 한 4배가량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메리트가 커졌죠. 한국의 엔비디아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AI 쪽에서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지금 충분히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SK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에서의 소부장 기업들이 엔비디아로 대거 공급망에 가담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의 TSMC하고의 쌍두마차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젠슨왕이 CEO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는 AI 빅텍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AI 칩의 수요도 많이 늘어날 거고 폭발적으로 종류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의 파운드리 쪽에서는 정말 수주의 기회가 폭발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체크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처럼 환율도 급등하고 이 위험한 시기에는 몰라서 못 받고 있는 돈부터 다 챙기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부터 다 챙기고 있는데요. 약정 지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부터 카드 발급, 캐시백까지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원 손해인 겁니다. 갑자기 돈을 왜 줘? 이상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라 무조건 챙겨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방법도 너무 쉬운 게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바로 입금해주고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익 120% 보상까지 해줍니다. 심지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니까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라도 꼭 확인해 보세요. 참 아정당이 이사, 청소도 잘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까지 해줘서 주변에서도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몰라서 놓치고 있던 이런 지원금부터 챙기는 게 진짜 재테크 아닐까요? 네, HBM4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한다는 기사 나오고 난 다음에 어쨌든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 주가도 이제 당연히 변동이 있었는데 딱 기사 나오고 그 다음날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 튀진 않았어요. 우리가 엄청 기대한 것 치고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월요일은 별로 안 오르고 화요일 수요일은 이제 좀 올랐는데 월요일 별로 안 오를 때 SK하이닉스는 좀 떨어졌었단 말이죠. 3~4% 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제가 잠깐 장중을 보니까 하이닉스가 또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뭐 한 1~2% 뭐 그때 오르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그 이후로 3.52% 26일날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9.38% 그 다음날 6.5% 그러니까 떨어진 건 알겠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하니까 경쟁자가 생기는구나. 근데 그 이후로 왜 갑자기 급등을 이렇게 하는 건지 저 SK하이닉스가 없지만 궁금합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서로 지금은 어떤 형태냐면 SK하이닉스의 가장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은 어떤 거냐. 2026년에 HBM 완판됐다.
라는 소식이거든요. 거기에 깐부 형태로 전개되는 엔비디아하고의 정말 동맹은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제 기억으로는 어젠가 그저께 한 7%가량 폭등을 하면서 맞아요. 80만 원을 찍었거든요. 지금 84만 원이에요. 지금 84만 원입니까? 8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했지만 계속해서 1, 2%씩 상승을 하면서 16만 원을 계속 찍으면서 전개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기대치는 엔비디아의 HBM4 납품하는 건 당연하다. SK하이닉스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삼성전자는 작년에 어땠습니까? 계속 미끄러졌죠. SK하이닉스의 콜테스트 통과했다라고 하면 한 2-3시간 지나서 아니다라고 하면 반박 기사가 10여 차례 전개가 됐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뉴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16만 원을 찍은 이 상황은 엔비디아 쪽에서의 콜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치가 벌써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최근 들어서의 어떤 보고서를 보게 되면 가장 높게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는 어떤 맥스의 가격대를 24만 원까지 목표치를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지금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고 HBM 쪽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는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할 뿐이지 어떤 좋은 재료가 나왔다고 해서 폭등을 하거나 또는 앞서서 저 먼저 혼자 간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전개가 안 되고 있다. 둘이 형이 가면 아우가 쉬었다가 아우가 가면 형이 좀 쉬었다가 이렇게 서로 계단 형태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지금 아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AI 반도체 특히나 HBM 쪽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1분기까지는 이 전개에 대한 모습이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매도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과거 호황기에 비해서 이번 메모리 사이클, 슈퍼 사이클의 차이점은 뭘까요? 예전에는 이제 범용 제품이 주류를 이뤘죠. 근데 지금은 맞춤형 AI 시대로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PC라든지 스마트폰 쪽 같은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똑같은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찍어냈었는데 PC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가격이 오르면 제품도 잘 팔리면서 올랐지만 그쪽에서의 가격이 내리게 되면 사실은 망하는 천수답 구조였거든요. 그게 가장 리스크였죠. 근데 지금은 HBM3라든지 HBM4를 넘어오면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주문형 제작을 한다라는 거죠. 설계부터 참여해서 HBM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고가 쌓일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보장된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객사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고객사들이 개인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고객사들이 초거대 자본으로 바뀐 거죠. 과거에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거나 PC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전개가 안 되면 반도체가 팔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초거대 자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 AI 쪽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수조 원짜리, 수십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십조짜리 데이터 센터 경기가 안 좋다고 안 지을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투자는 계속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AI 쪽에서의 인프라는 이제 국가 경쟁력이 됐기 때문에 이쪽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잡아주면서 하방 경직성은 탄탄해졌다.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 공급의 저주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을 벌면 공장 짓고 찍어내다가 공급 과잉으로 자멸하는 그러한 상태가 순환이 됐었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공정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 HBM을 다 찍어낸다고 해서 오류가 없이 찍어낸 걸 다 납품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찍어내서 수율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게 지금 HBM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폭발하는 판매자 우위 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빅테크들이 그러면 가격에 상관없이 HBM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뭐고 이 현상이 언제까지
될 수 있을까요? 생존을 건 싸움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AI 쪽을 보게 되면 단순히 똑똑한 비서 한 명을 채용한 게 아니라요. 기업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내려야 되는 AI 쪽에서의 뇌를 누가 먼저 완성하느냐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빠르게 돌리려고 하면 사실은 뭐 GPU도 필요하겠죠. 엔비디아 같은. 하지만 GPU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쏴주는 HBM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HBM 가격이 2배 오르든 3배 오르든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AI 쪽에서의 서버 구축이 만일 몇 개월만 늦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주도권 상대방에게 뺏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십조 원의 손실도 감수해 가면서 지금 HBM을 2배 오르든 3배 오르든 계속 싹쓸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사재기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현상이 과연 언제까지 전개가 될 거냐? 저는 2026년은 뭐 당연히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쇼티지 국면. 2027년까지도 이 쇼티지 국면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의 진화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과 2, 3년 전만 해도 HBM 얘기가 슬금슬금 나왔는데 어느덧 작년에 HBM3 얘기가 나왔고 지금 HBM3 2단이 납품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2월달 벌써 HBM4가 삼성이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고 하니까 속도가 과히 광속입니다. 자동차의 속도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 모델이 나오면 어때요? 계속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은. 그런 새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기술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내년까지도 쇼티지가 일어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HBM이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성품을 사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제작까지 하나의 어떤 파운드리 형태에 대한 메모리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 번 계약을 하면 계약을 물론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틀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락인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락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수율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HBM이 일반 D램보다 공정이 훨씬 까다롭고 생산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거 늘리는 데는 한계는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올해는 뭐 당연히 있을 거고 내년까지도 쇼티지 일어나지 않을까 요 3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또 이나노 공정과 엑시노스 2600의 성공 여부가 TSMC에 집중된 파운드 시장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균열은 조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도, 2025년도의 반도체 시장의 핵심은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이쪽 기술이 지금 꽉 잡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3나노 때부터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을 했고 지금 2나노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2나노에서의 황금 수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TSMC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TSMC는 요번에 2나노가 처음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했기 때문에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도입을 하면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 시행착오가 전개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TSMC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대신에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적용되는 요 삼성 쪽에서의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충분히 황금 수율을 통해서 자리를 먼저 잡지 않을까. 그러면 엑시노스 2600을 통해서 갤럭시 S26이 올해 3월인가 4월 달에 출시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만일 스냅드래곤보다 성능이라든지 전력 효율이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퀄컴, 엔비디아, 구글 같은 이쪽 기업들이 TSMC보다는 한국이 좀 낫네? 라고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를 증명하는 사례가 딱 한 가지가 있었죠. 작년에 삼성이요. 테슬라의 AI6 칩 26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게 바로 그 결과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이나 또는 AMD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TSMC 쪽에서 방향이 전개가 되면 얼마만큼의 물량이 올 건지에 대한 보고서도 있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30%에서 40%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어서요. TSMC의 독주 체제를 충분히
견지할 수 있고 또 파운드리 쪽에서의 경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삼성의 엑시노스 2600에 대한 결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범용 또 디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DDR5 마진이 HBM을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수익성 역전에서 주가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가 사실은 2년 동안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HBM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전력을 다했죠. 그러면서 일부 라인을 HBM 쪽으로 돌리기까지 했었습니다. 범용 D램 쪽에서의 생산 라인을 그렇게 돌렸는데 지금 PC 수요라든지 서버 쪽의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거기에 PC의 어떤 만기되는 기업들의 어떤 교체 수요까지 몰리다 보니까 지금 DDR5 가격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거죠. 2분기 만에 벌써 한 4배 이상, 5배 이상 뛰고 있어서 사실은 뭐 HBM 쪽이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한 손이 많이 가는 반도체라고 하면 DDR5는 사실 수율 다 잡았거든요. 네, 수율 다 잡아서 찍기만 하면 돈이 되는 그러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DDR5 가격이 높아졌고 HBM도 수율이 잘 잡혀진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수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에 마진율이 굉장히 급수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형국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뭐 주 단위로 달라지고 월 단위로 달라지고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여기 부분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주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에 있어서의 재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이 HBM으로 정말 고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주가는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D램 쪽에서의 DDR5 쪽도 수요가 늘고 또 최근에 나온 엔비디아 쪽에서의 HBM4에 대한 양상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단비가 아니라 저는 폭우 수준으로 지금 수익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16만 원을 찍은 건 뭐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또 SK하이닉스는 계속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내세우는 원스톱 턴키 솔루션이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매력적인 이유는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근데 이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 건 AI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속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설계하고 파운드리 쪽에 가가지고 로직 다이 붙이고 또 패키징 가가지고 조립하고 이 한 부분들을 사실 뛰어난 기업들이 있는데 그 뛰어난 기업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닌다라고 하면 뭐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하거나 또는 수출입하거나 통관하거나 또는 배송하거나 이렇게 되면 분명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배송하다가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삼성은 이 모든 걸 우리 한 곳에서 다 해줄게 라고 하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턴킨 솔루션을 통해서 개발 기간도 20% 줄어들고요. 금액적인 부분들도 20%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고객사가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둘째는 수율적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적화하고 수율 같은 부분들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HBM의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열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메모리를 통해서 로직 다이를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로직 다이에서 맞추려고 하면 예를 들면 그 로직 다이가 잘 안 맞게 되면 여기서 발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한 회사에서 하면 기존에 있었던 로직 다이를 통해서 붙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회사가 다르다라고 하면 이건 좀 약간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부터 조립까지 다 하는 삼성에 대한 부분들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수율도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공급 쪽에서에 있어서의 안정망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TSMC 쪽에서의 패키징 라인은 이미 수년치가 예약이 꽉 찼습니다. 그러면 빅테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주문을 넣어도 몇 년 지나서 받을 건데 차라리 공급처를 다변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삼성의 주문을 넣게 되면 삼성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제때 물건을 정말 수율이 잘 잡힌 그런 상태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빅테크 입장에서는 공급처의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16만 전자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는 이제 84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목표 주가 대폭 상향한 근거랑 지금 대표님은 어디까지 주가 갈 수 있다고 좀 보시나요?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HBM에서의 압도적인 네. 지배력이죠.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지금 현재로서는 HBM 빼고는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뭐 삼성전자의 원스톱 패키징 같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잘 전개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맞춤형 HBM 쪽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반도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부품이 아니라 AI의 심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형태의 압도적인 부분들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낸드 쪽에서의 어떤 화려한 부활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AI 쪽에서의 서버가 커지고 있고 기업용 SSD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지경이니까 마진이 굉장히 많이 대폭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세 번째는 유동성이라든지 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금리가 안정이 되고 또 밸류업 정책이 같이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역대급으로 커졌다라고 하는 건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세 가지를 보고 지금도 가격이 싸다라고 보따리를 싸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가장 궁금한 거, 그럼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어디까지 갈 건가라고 봤었을 때 저는 삼성전자는 뭐 24만 원을 보는 어떤 보고서도 있지만 적어도 18만 원, 뭐 19만 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뭐 19만 원은 좀 높다 하더라도 18만 원까지는 지금 열려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40만 원을 보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까지는 좀 열려있지 않을까.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까지는 좀 열려있는 게 SK하이닉스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사이까지는 좀 열려있는 게 삼성전자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